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항상 아하.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잠시 조금 예, 이상해졌습니다. 네. 아이고야, 카메라를 네, 카메라가 위치를 못 찾고 있죠. 네, 지금 네, 카메라 위치를 네. 자, 아이고야. 다 나왔네, 다 나왔어. 네, 원래 다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경 기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이크를 마이크 유선으로 바꾸시니까 그 전에 무선일 때는 네. 제가 인사 먼저 드려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시고 하셔도 돼요. 무선일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옷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를 그때 켰는데 이건 유선이라 켜진 상태잖아요. 네. 그 단추를 풀고 마이크를 끼고 네.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또 방송에 카메라로 다 담아버리시고 막. 네. 하지만은 이게 마이크 음량 조절에는 최고입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는 잘 들리시나요? 제 음량하고 이경 음량하고 따로 논다.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고 네네. 이경 기자의 목소리가 너무 적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네.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네네. 이게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마이크 소리는 더 많이 좋으신가요? 네. 자, 마이크 소리 괜찮죠? 이경님 인기 너 짱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선김님. 여기서만 인기가 많아요. 네. 나 오늘 스펙스를 갔는데 거기서는 자꾸 김병기 제가 쉴드 친다고 돌아버리겠어요. 저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경 여기서 아이고야. 웃고 있죠. 사실 김병기한테 왜 그래? 이갈 사람이야. 이갈고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야. 네. 아니. 그 얘기 주제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그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못 모르는 사람 누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요. 네. 여러분 혼내주세요. 내가 알아 그 상황은. 내가 어제도 얘기 좀 했었죠. 자,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뒷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국빈 방문 처음에 이거 시작하게 된 거는 그거였어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너무 그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 뭔가 작은 것도 좋아. 그래서 대변인, 부대변인 둘, 대변인, 또 비서실장한테까지, 강원직 실장한테까지, 춘추관장한테까지 춘추관장까지. 다 전화를 돌렸던 거죠. 뭐 그리고 재밌는 얘기 공보 담당 이제 뭐 국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전화를 공보 담당 실장까지 전부 다 돌렸어요.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네, 라고. 그냥 특별한 에피소드 없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듣지를 못하고 정말 근데 뜻밖의 곳에서. 아니 어머 정말 이런 거를 하나 또 건진 거죠.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니고 기사를 건졌는데 이게 에피소드를 왜 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말 기사거리를 건졌죠. 얻었다. 네. 근데 이게 왜 단독으로 텍스트였으면 했을 것 같은데 단독으로 왜 안 나가지 모르겠어요. 우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네.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이었죠. 언론에서는 서열 1, 2, 3일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상하이 시장까지 서열 1, 2, 3, 4위까지 다 만났어요. 서열 1, 2, 3, 4. 네. 그럼 4위면은 차기 상하이- 권력까지. 네, 맞아요. 아. 차기 권력까지 전부 다. 이거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한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역대적으로 왜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 보도 외신에서 나왔잖아요. 역대적으로 되게 짧은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경주 에이펙이 지난해 11월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1월 달에 2달 만에 또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네. 그 대한민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렇게 두 번째 만나는 거 언론에서 되게 이상해서 그것도 외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 국빈 방문한 것이 준비 기간이 이것도 정말 역대적입니다. 단 2주. 네. 아니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이 그렇게 빨리 결정되진 네. 않거든요. 단 2주였다.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단 2주였습니다. 근데 단 2주였는데 중국도 준비를 되게 잘 돼 있었고 한국도 일을 너무 잘하는 대통령이 그런지 밑에 이제 관리나 공무원들이 너무 준비를 잘했나 봐요. 한국도 준비를 매우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 우리 니폰 언론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자, 당초. 2주 만에 예, 갑자기 만나게 됐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시간 어떻게 보면 혹시 뭐 인터셉트를 했나요? 중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니폰닷컴이에요. 중국에서 왜 급하게 먼저 연락이 왔느냐?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입니다. 취재한 내용.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간다는 언론 보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청와대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순차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오늘자 니폰 기사입니다. 오늘자 니폰 기사예요. 예, 니폰닷컴. 네, 니폰닷컴 기사인데 이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줄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일본에 한국의 대통령이 다음 주에 간다예요. 다음 주에 간다.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이게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 고향이 나라현입니다. 일본 서부에 있는 나라현이에요. 나라현. 나라현에 화요일 날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만난다는 것이 오늘자 니폰닷컴에서 언론에서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데 중국이 이 사실을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했지만 네. 공개는 안 했지만 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중국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냐? 일본 가서 만나기 전에 중국 먼저 와서 우리 먼저 만나고 가. 그래서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해외 순방, 중국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내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기로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아마 미리 사전에 이제 알려졌을 거예요. 네네. 그랬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이 그러면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부터 먼저 보고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천천히 나오겠지만 국제 질서가 지금 현재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죠. 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긴 얘기 그건 빼고 오늘은 이게 중심이고 다른 긴 얘기를 빼고 우리가 또 그거 있었잖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가 있었죠. 그랬죠. 서해 구조물. 근데 중국이 서해 쪽에 뭐 네. 양식장인지 뭔지 하여튼 인공섬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중국에서 웰컴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먼저 들리지 말고 중국부터 오세요. 국빈 방문하세요. 그래서 차기 권력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우를 했는데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매우 공격적인 발언이었고 위트 있게 얘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발언이었고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건데 그렇죠. 신경 쓰이는 문제죠. 전격적으로 봐줘서 시진핑은 태도가 뭐냐면 내가 이거 모르는 문제였는데 알고 이제 해결해 주겠다. 근데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절차는 매우 단축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해 주겠다. 네. 난 몰랐는데 해결해 네. 주겠다. 모를 그런데, 리는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 계획되어 있는 모든 레퍼런스였다라는 거죠. 이 역시도. 네, 왜냐하면 경주 에이펙 2달 전에 비공개 때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이 이제 단둘이 이제 비공개 만남을 할 때가 있었대요. 있었죠. 단둘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공개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얘기를 했답니다.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우리가 딱 꺼냈을 때도 네. 좀 해결이 쉬웠겠네요. 나 모르는 문제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네. 진짜 뻥이네. 네, 그렇죠. 벌써 2달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도 중국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 그걸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부분을 거의 중국 시진핑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물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석이 해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려운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협상 기술 그리고 뭐 설득 기술 이 부분을 높게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먼저 들렀다 가라, 지네 나라 먼저 들렀다 가라라고 하면서 오면은 선물 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띄운 것 같아요. 네. 굳이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을 일본 먼저 말고 우리 먼저라고 해서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국제 변화 속에서 국제 상황 이제 변화 속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이유 안에는 일본이 비판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국이 비판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네. 중국 방문을 했고 네. 중국의 입맛에 맞는 말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뭔가 한마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것 또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컨트롤 역할을 서로 간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중국을 일본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2주 만에 결정된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2주 만에. 근데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서 200명의 경제사절단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2주 만에 갑자기 이 리스트를 받은 거예요. 네, 몰랐던 그렇죠. 겁니다, 일정을. 근데 보통- 갑자기 잡혔어요. 보통 이 대기업 총수들도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네. 야 중국 가야 된다. 갈 사람 다 와. 나도요, 나도요, 저도요. 이렇게 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걸림돌이 있어요.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라고 해서 그 세스 제재라고 흔히 이렇게 우리가 축약해서 하는데 미국이 직접 제재한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국, 네. 러시아, 뭐 그렇게 이란 이런 북한, 것들이 네, 맞아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200명 가까이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업가들이죠. 이 사람들 전체 다 갑니다. 누구 갔냐면요. 많이 언론에 이미 나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포스코, GS, CJ, LS 이렇게 엄청난 데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실은 청와대에서는 세스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거 딱 안 된다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스에 딱 걸리면은 그러니까 그 세컨더리 제재에 딱 걸리면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이거를- 걸리면은 기업이 망해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보면은. 가면 안 돼요. 그죠? 그 국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에 가면 안 돼. 이 기업들은. 한화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갑자기 미국 진출이 무산된다거나,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이 중단된다거나,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풀었습니다. 오. 그래서 전부 다 갈 수 있었다. 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사절단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리스트를 중국에 보냈죠. 그럼 중국은 오라고 했던 국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컨트롤 타워는 더 크게 아하. 정말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요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400명. 오, 400명. 우리 두 배네.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주요 그 경제 컨트롤 타워를 400명이라 말씀드렸고 언론 보도를 보면 600에서 800명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주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200명 준비하기 사실 쉽지 않았는데, 네. 중국은 뭐 적어도 400명, 많으면 500, 600 했다 그러면 중국이야말로 벼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여기 보면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그 중국 석유화 공그룹 회장, 그리고 뭐 중국 에너지건설그룹 회장, 중국 공산은행 회장, 뭐 TLC, 막 난리도 아닙니다. CATL, 막 엄청 중국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의 주요한 사람들이 400명이 여기 다 같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빨리 치고 가려는데 네. 괜찮겠죠? 마지막입니다. MOU를 엄청나게 맺었다고 합니다. 15개까지가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어마어마하답니다. 뭐 몇 개? 이제부터 개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자 MOU 맺었습니다. 윤석열처럼 딱 몇 개입니다 하고 나중에 MOU 어떻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중국에 진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우리의 정말 그 경제 사절단이 갔어. 대기업들이 다 간 겁니다. 네. MOU를 맺어서 이제 경제 협력 물꼬는 지금부터 튀었다. 지금부터 튀인 겁니다. 체결된 MOU는 이거는 이제 맛배기에 이제 불과하다.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네네. 이제부터 이제 막 보물 터지듯이 들어올 거다. 네네. 중국이 계속 한한령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다 풀었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네요. 그렇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2주 만에 준비된 거란 거 했던 거 네, 아니에요? 2주 만입니다. 일본 가기 전에 소식이 2주 전에 온 거예요. 소식이. 그러니까 일본 가기 전에 들렀다 가라고 했는데 와서 갔더니 푸짐하게 안겨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매우 준비를 잘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출입했던 같이 순방 참석했던 기자들에 따르면은 대한민국도 매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매우 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윤석열 때 순방 다녀온 기자들끼리 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비교가 안 된다. 아이 비교를 할까? 비교가 안 된다. 이건 비교할 수도 없다. 하면 안 되지. 아니 제가 그 기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윤석열은요, 이렇게 어디 순방 나가면 그렇게 술을 먹는데, 그래서 뭐 수행원들하고도 술 먹고, 아이고야. 기자들하고도 술 먹고, 그래서 맨날 그 일정을 제대로 그 소화를 못 해가지고, 근데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 상대국하고 약속이잖아요. 빵꾸 내면 결례란 말이야. 빵꾸도 내고 지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윤석열은요. 근데 전날까지 아니 외국 나가서 그렇게 할 게 술 먹는 거밖에 없나 봐. 참 대단하다고 그래야지, 황당하다고 그래야 될지. 대단한가요? 모르겠어요. 늘상 그랬잖아요, 원래. 평소처럼 11시에 출근했다. 평소처럼 해외에서도 평소처럼 뭐 11시에 했나 보죠. 그래서 참 이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근데 되게 하루 종일 취재해서요.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취재해서 아무것도 못 건지는 줄 알고 막 속이 탔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단한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취재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오늘은 마지막으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그 보통 못 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하루에 한 건씩 무조건 건져야 돼. 아니 하루에 한 건씩 어떻게 건져? 하루 종일 하면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그 종일 은근히 욕심이 많으시구나. 네, 알고 봤더니 일 욕심 많은 이경이었습니다. 에휴. 자, 일 욕심 많은 이경은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밖에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제발 좀 이게 이제 제가 스픽스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역전의 용사들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출연하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취재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 TV도 곧 해야 되는데 네, 우선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 TV는 언제 하는지 내가 꼭 한번 지켜볼 거예요. 진짜. 저녁에 이 시간대 와갖고 장윤 TV 출연 안 하고 나 이경 TV 할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뭐 댓글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자, 오늘 댓글을 이경님 소식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라고 새날님 말씀 주셨습니다. 네, 눈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고. 자, 박시규님께서 멧돼지 빼갈 외교라고. 빼갈 외교. 네. 기레기들아 기사 좀 똑바로 써라 이라고 하셨고요. 자, 뭐 갑자기 김충신 얘기도 왜 나오나요? 이재명 대통령 셀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거 깜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왜 샤오미 폰 셀카 그거를 미리 이거를 개통해 놓으라고 한 거래요. 그 샤오미 폰이 지난번에 이거 통신보안 됩니까? 백도어 확인하세요 했던 그 폰입니다. 그 폰. 네. 근데 그거 그냥 받아서 뭐 짱 박아둔 게 아니라 이거를 개통을 하라고 했대요. 일부러. 이번에 순방 가기 바로 직전에 미리 이거 개통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있습니다. 개통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디스플레이를 한국 제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홍보를 했대요.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결합된 제품이다. 그 부분을 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나가서 좀 청와대 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거 셀카에서 하자는 거 그건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참모진들의 의견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취재도 안 하고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봐와온 결과는 그렇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걸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참 그런 아이디어는 참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개통 안 하고요. 그냥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한마디로. 개통까지 하고 디스플레이는 한국 디스플레이로 되게 한국 기술을 바꾼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었죠. 야, 화질 좋다 이러게. 네. 그래서 화질 좋다는 말을 했구나.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의 결합. 네, 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2주 만에 다 끝냈다는 얘기인데. 푸른빛 하루니 아시아 왕자 일본이라고. 네? 아시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시아 왕자 일본이라고. 아시아 왕따 일본 네, 푸른빛 네, 네. 하루님. 일본이 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카이치 사나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아니 본인이 무슨 전쟁을 할 줄 안다고 전쟁 못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못할 사람이 전쟁을 선동한다? 이거 미친 짓이지. 근데 그러니까 왕따가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뭐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유선이라 끝나면 마이크로 딱 네. 빼기가 어렵네요. 끝나시면 마이크를 이렇게 뽑아놓고 가시면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인사하시고 떼놓고 단추를 또 막 번거롭게. 마이크를 꺼드릴게요 그러면.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님 이번에 공천 이번엔 지방선거입니다. 공천 받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어제 약속하신 블루투스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 블루투스? 예, 이 블루투스요 회수해 간답니다. 좋은 거니까. 아 참네. 아, 어제 저 준다고 약속하셨나요? 네. 제가 사드릴게요. 하나는 이경, 하나는 강지호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역시 장윤주 선배님 네. 역시 그랬는데 회수해 간답니다. 사주세요. 네, 사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아니에요, 힘드시니까. 여러분들 슈퍼챗 좀 해주세요. 장영진 기자님 아직 회복을 덜 했어. 네 이경님 가실 때 운전 조심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김봉선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뵈야 될까요? 언제 뵐까요? 내일인가요?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뭐 기발하고 재밌고 정말 그런 취재를 하면은 제가 또 불시에 연락드려서 오겠습니다. 네. 좋은 기발하고 소식. 장용진 TV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들으면은 이 늦은 시간에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은 소식, 국뽕되는 소식. 아니면 그쪽을 신랄하게 막 비판을 조목조목 잘해서 또 기분 덩달아 좋아지는 소식이 있으면은 네, 꼭 취재 열심히 해서 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김병기 얘기를 하라니까. 매친 얘기를 하라니까. 하라고? 나 오늘 할까요? 하나? 진짜 매친 얘기를 하라니까. 네. 어떻게 그래요. 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 누워서 침 뺏기지. 네. 지금 제가 기자지만 그래도 민주당 당직자로 거의 9년을 있었는데요. 속이 그냥 타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아니, 거짓말이라도 안 했으면 되는데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경을 컷오프 시킬 수밖에 없었어.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속이 제 상하죠. 방송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언론사 대표들, 다른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왜 서류 제출 안 해서? 무슨 서류요? 그 소리.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서류 제출을 안 해서. 그랬더니 김병기 그때 당시에 이제 공간이 강사께서 그렇게 언론에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묻는 사람이 전부 다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물었다기보다 아니 이경은 이번에 왜 탈락시켰어요?라고 이렇게 물은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은 말이야. 서류를 다 안 냈더라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 서류 냈으면 우리가 뭐 심사라도 해봤을 건데 서류 안 냈는데 심사 자체를 못했지 뭐. 요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나도 안다니까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서류를 안 내긴 뭘 안 내. 다 냈는데. 근데 그렇게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그 공간이 간사 바로 직전에 예비 후보 검증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그 당에 제가 이제 당에 경선을 받겠습니다. 경선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비 후보를 내잖아요. 그때 본인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자기가 칼질하고 싶은 사람 다 칼질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선배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김병기 의원실 좀 가서 인사 좀 싹싹하게 하고 좀 평소에 그러지. 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 그랬더니 그 방송이 많아가지고 못 찾아갔죠 그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후담입니다. 그냥 찾아갔다고 뭐 그랬겠어요? 그건 아닌데 그냥 그 정도였다. 그냥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릴 정도였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제서야. 자 이런데 이경이 김병기를 두둔한다고. 김병기 쉴드 친다고 그렇게 아직도 그래요. 만약 이 상황에서 이경이 김병기 실드 치면 그건 야단 맞을 짓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존경받아야지. 아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자 이렇게 모르는 소리 대화 하지 마.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들 가서 야단을 치세요. 쥐뿔도 모르면 주둥아리 놀리지 말라고 확 찢어버린다고. 아니면은 내가 인더스트리얼 소잉 머신으로 오버로크를 치겠다고. 얘가 공업용 미신으로 이거 확 그냥 두두두둑 해버리겠다 이랬는데 어떤 분이 되게 험악하다 그러길래 영어를 좀 섞어서 씁니다. 인더스트리얼 소잉 머신으로 오버로크 친다고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조만간 다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 신나는 소식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